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원도 많으시고 그래갖고 그게 잘못 들으신 거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딴 데는 서로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못 알아들었고 서로 잘 모르고 알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갖고 가슴에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뭐예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흡사적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노래 중엔 라쿠탈라 찬가 뭔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는 저희가 배울 때 되게 흥겹게 배웠습니다. 라쿠랄라 차 뭐 하면서 뭐 아름다운 그런 막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는 그게 스페인 쪽 좀 스페인 쪽에 아마 남미 민요인데 그게 왜 전쟁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라쿠랄라차가 원래 바퀴벌레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막 그 폭격당해갖고 이 병사들이 다리가 저기 돼갖고 막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이 그 바퀴벌레 같다 그래갖고 이게 슬픈 그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그 슬픈 그 인간사의 저기를 이렇게 노래로 저기 했는데 우리나라는 잘못 번역해서 뭐라 불러요? 라꿀라라. 그게 얼마나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이해를 잘못해갖고 엉뚱하게 부르는 식으로 그런 적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A라고 얘기하는데 엄하게 B라고 얘기하고 있고 옆에서 또 C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이 다투합니다. 가슴. 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어떤 Z라는 얘기 했나요? Z? 그 어떤 저 대학 각 졸업하고 초등학교 그 전입한 그 어떤 여교사가 교장 선생님이 뭐예요? 그 집 방향도 갖고 딸내미 갔다 왔고 태워준다고 이제 차를 태워갖고 같은 방향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 차 안에서 그 백미러로 그래서 그 초임 그 여교사한테 맞인가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가만히 저 양반이 무슨 소리겠죠? 한 3번인지 물어봤어요. 맞인가라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제트. 제트.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물어본 거 뭐냐면 네가 큰 애인가 맞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24살 먹은 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계속 뭐예요 물어보면 제트. 우리 맞인가 제트분이 모르니까 나 지금 그 심정인 것 같아 지금 내가. 그 심정인 것 같아 지금. 괜히 맞인가 물어봤더니 계속 저기 속으로 계속 뭐예요 제트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잘 여러분 저 같이 얘기하면서 뭐를 물어보셔야 돼. 아까 그 공임을 그 문장 아까 그 다만 그 얘기 나온 건 그 문장이 좀 짧아서 그렇지. 뭐 거기 242페이지에 거기 있죠. 그 이행 판결 중에 1번에 거기 다만 공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는데 예외를 한다는 게 공동이 아니라 그 뭐예요 원래 이행 판결 3가지 판결 중에 이행 판결하고 뭐예요 형성 판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확인 판결 3개 중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행 판결만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게니까 그 형성 판결 중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성질상 땅이 2개로 나눠지니까 자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그걸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물어보시고 서로 얘기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른 건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이제 그 대리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대리가 249페이지 있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여기도 여러분 시험 문제 요즘 최근 그 시험 문제의 무게중심이 등기법은 어디로고 당연히 뭐예요 그 저기로 옮겨가고 권리 각종 권리 있죠. 그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뜸해졌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갑니다. 개념 정도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하고 이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디 국가기관에 관공서를 가면 어디를 뭐예요 세무서를 가든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든 등기소를 가든 항상 뭐 해줘야 돼 이거 신청한다는 개념이죠. 신청. 그럼 뭐예요 항상 뭘 써야 되냐면 자 신청서라는 걸 꼭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감유명 뜰 때도 뭘 써요 인감유명 내통 떼달라고 신청서 쓰죠. 근데 하도 이제 주민등록 등본은 하도 많이 띄니까 자기네가 종이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뭐 달라고 이제 그냥 신분증 달라고 그러지 원래는 옛날에는 뭘 썼어요 신청서 썼습니다. 신청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뭘 작성한다는 게 이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그럼 이 신청서에는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뭐가 있고 부동산 표시가 있고 부동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매매 사고자 팔고자는 부동산 표시 아니면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면 담보물 있죠. 저당 담보물에 부동산 표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뭘 쓰고 등기 원인을 씁니다. 그 등기 원인이 뭐예요? 2018년도 뭐 4월 뭐예요? 4월 22일이다 이렇게 매매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씁니다.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이전 등기다 목적을 쓰고 자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 주소지를 쓰고 그 다음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규상 그 인감도장을 뭐예요? 인감도장을 그 앞에라 어디다 찍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뒤에 쓰는데 보통 앞면에 찍는 사람이 있고 뒤에다 찍는 사람이 있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도장 찍는데 이건 막도장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근데 꼭 등기소 갈 때는 내가 뭐예요? 법무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전자신청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는 게 원칙이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자 등기하러 갈 때는 도장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뭐예요?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이 계약서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뭐예요? 계약서 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위조했다는 걸 정당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간인을 찍어요. 간인. 뭘 찍는다고? 간인 찍습니다. 도장 찍습니다. 도장. 그 도장 없으면 뭐를 찍어야 돼요? 이 지장 찍어야 되니까 그 손에 묻히기 귀찮으니까 꼭 뭘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이거. 도장 하나 갖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고 뒤에 붙여갖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찍는 사람이 있고 그 자기 개성이니까 이게 정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규칙이. 근데 보통 등기는 장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놓고 찍기가 일일이 찍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뒤에다 대장도 첨부해야 되고 계약서도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갖고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게 간이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이 신청서를 보고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예요?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이전등기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신청서에 매매라고 썼으니까 여기다 매매라고 써야 되니까 당연히 뭐 이 매매라 등기부에 쓰려면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는지 뭐예요? 등기관은 본 적이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다 뭘 첨부해 줘야 돼요?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걸 첨부합니다. 우리가 이 타이틀을 우리는 뭐예요? 등기는 매매 이전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 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계약서 있죠? 증여 계약서, 계약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타이틀을 뭐라 하냐면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끔 한 이게 원인행위죠, 원인행위.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게 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원인에 대한 자 증서라고 아니면 뭐라고 정보라고. 자 우리가 전자신청은 정보, 우리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청은 뭐예요? 증서, 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등기필증, 옛날엔 등기필증, 지금 뭐라고?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거기 290페이지에 290페이지 정도 있어. 290페이지에 거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도대체 제목이 왜 거기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돼 있냐면 자 등기필 정보는 내가 직접 있죠. 그 다음에 대리인도 뭐예요? 돈 받고 본인 명의로 해주는 거니까 대리인 시킨 것도 본인이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본인이 가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건 등기필 정보예요. 근데 아까 채권자 대의에서 가진 않았지만 소유권자로 등록이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죠? 그런 사람한테 뭘 준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권리 취득했으니까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보니까 권리자 긴갑동 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부동산 고유번호 있죠? 여기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번호를 잘 보면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붙잡기 순서이 스티커 있죠? 그 번호 1년 번호 있죠? 그 다 번호 세 가지 공통점은 다 번호예요. 그 번호가 몇 개 있다고? 3개가 있습니다. 3개. 자, 3개가 있는데 고유번호, 비밀번호, 1년 번호 있죠? 요 세 가지를 뭐예요? 세 가지를 자 나중에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뭐 할 때 이제 이 등기필 정보에 무엇을 번호 세 가지를 이 번호 세 가지를 뭐예요? 번호 세 가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 이제 이때 지금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갑이 뭐예요? 보존 등기 마치고 이제 권리자로서 받은 거죠? 이 권리자로서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의무자가 됐을 때는 자 갑이 부동산을 팔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때는 의무자가 되죠? 이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자 누가 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집값이 비싸니까 부실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 해요. 뭘 알고 싶어 한다고? 의사예요, 의사.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예요?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실적 심사권이 없으니까 직접 안 물어보니까 뭘 통해서 이 서류를 심사해서 우리가 형식적 심사니까 이 서류를 통해서 의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아는 방법은 뭐냐면 자 당연히 뭐 이거는 어디서 뭐예요? 교부해 준 거니까 등기소에서 교부해 준 거니까 이 등기소에서 교부 준 뭐예요? 자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죠? 이건 등기소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의무자는 뭐예요? 이제 권리자가 이제 의무자가 됐을 때는 그 신청서 뒷면에 그 내용을 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시 앞으로 몇 페이지에 자 253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청서 앞면이에요. 자 253페이지 보시면 그 신청서 앞면이죠. 그 앞면인데 그 앞면에 뭐예요? 앞면에 그 방금 여기 칠판에 써 있는 대로 뭘 쓰고 부동산 표시 쓰죠. 그 다음에 원인 쓰고 목적 쓰고 의무자 권리자 표시하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첨부서면 위에 거기 의무자 표시가 동그라미 있어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거기 딱 중간에 보면 뭐가 써 있다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있죠? 거기에 고유번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쓰게끔 돼 있죠? 그래요. 그 번호를 확인하면 이 등기관의 머릿속에서는 아하 이 사람이 진정으로 뭐 할 의사가 있구나 이거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그걸 확인하고 이제 뭐예요? 확인하고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을이라고 적는데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뭐만 내는 게 아니라 등기필 정보만 뭐예요?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제공하라. 네가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주민센터 가서 동사무소 가서 자 뭐예요? 이렇게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거 있죠? 그거 제공해라 하니 그거. 그러면 이 도장하고 뭐 하겠다는 이게 비교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 등기관이 자 아하 이 갑이란 사람은 진정으로 을한테 집을 팔라고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한 게 맞구나라는 뭐예요?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가 뭐예요? 진정한 등기예요. 등기의 진정성이 파악을 되니까 이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이 등기를 진정하게 하는 뭐예요? 뭐하고 이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하고 뭐하고 이거 인감인명 있죠?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 두 개가.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누가 내는 서면 의무자가 내는 서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고 이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인감인명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자 될 때 그 법인 아니 그 종중 땅 있죠? 종중 땅 팔아먹으려면 그 종중원들이 뭐예요? 총회를 열습니다. 총회. 그래서 총회를 열어갖고 그래요. 그 팔 건가 안 팔 건가 왜? 자 뭐예요? 그 종중 땅은 뭐예요? 총유재산이니까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그 종중원들이 모여서 뭐 해줘야 돼? 총회를 열어야 돼. 팔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이 종중총회 결의서 있죠? 이 종중총회 결의서 이 결의서는 뭐예요? 누가 내는 서면이에요 이거? 의무자가 내는 서면입니다.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 이제 그 개념만 이해하자 개념만.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개념을 좀 이해해 두시고 몇 페이지 신청서 뭐예요? 필요적 임의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 잘 안 나오고 있고 혹시 나온다면 그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몇 페이지에 258페이지 있죠? 뭐가 검인계약서 나오죠?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개념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검인계약서.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이 검인계약 모든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 자 거래를 하게 되면 뭐예요? 다운계약서 쓰지 말고 다운계약서 쓰지 말고 뭐하라고 이거 자 서구청에 들리셔갖고 서구청 지적과에 들러갖고 검사받고 뭘 받아가라는 게 검사받고 도장 받아가라. 도장인자 얘기입니다. 도장인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슨 제도라고 검인제도라고 합니다. 검인제도. 뭘 받고 검사받고 뭘 받아가라고 도장 받아가라. 그게 무슨 제도라고 검인제도 얘기입니다. 검인제도. 그러면 당연히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등기할 때는 뭘 받으라고 이거 검인 받습니다. 검인.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맺었는데 뭐예요? 매매계약 뭐예요? 증여계약 계약을 맺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 등기를 안 해주죠? 자 을이란 사람이 판결을 받았다 안 하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뭐예요?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도 소유권이 등기할 때도 뭘 받으라고 이거 검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개판 치는 소유는 뭘 받는다고 검인 받는다고 그렇게 외웁니다. 개판. 요즘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개판 치는 애 하나 봤죠? 그 무슨 대한항공인가 뭔가 그거 연상하시고
뭐라 여자고 개판 치는 소인은 뭘 받는다고? 거민 받는다. 거민. 개판 치는. 계약에 의한 판결에. 개판 치는 그죠? 그 외웁니다. 개판 치는.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뭐 할 때도 이전 등기할 때도 거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몇 년도? 2006년도 자 이렇게 뭐예요? 2006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후부터 만약에 뭐예요? 두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매매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이걸 이렇게 따져보자. 분류해보자. 등기 뭐가 있고 원인된 행위가 있고 그 등기 원인된 행위에 뭐예요? 등기 원인 뭐가 있고 증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다. 이제 보자. 목적 있다. 그러면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입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고 자 매매다. 그러면 이 원인 증서가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어서 뭐예요? 매매 계약서예요. 그 만약에 갑과을 두 사람이 아무 무리 없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약에 신청을 해서 원인 증서를 뭐예요? 매매 계약서로 낸다면 자 이전 등기할 때는 자 반드시 뭐예요? 어디 서구청 지적과 들려서 부동산 뭘 받아가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단독 신청으로 뭐예요? 판결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판결서 받았다는 거죠.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하죠? 요 꼭 판결서에 뭘 받아야 돼요? 거의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거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거민. 지금 현재 2018년도 현재도 뭘 받는 게 원칙이라고? 거민 받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개판 소유는 거민 받는다. 이거 외우라는 얘기 머릿속에. 그래서 혹시라도 나와갖고 만약에 뭐 매매 계약을 2018년도 현재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뭐예요? 등기를 안 해줘서 매수자가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요. 거기다 또 2018년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거 반드시 뭘 봐라고 외웠어. 뭐라고? 개판 소위 외웠는데 그 개판 소위였는데 뭔지 모르는 거야. 판이. 이게 뭐라고? 판결. 그래서 뭐예요? 거민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 생각해? 바뀌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안 바뀌었으니까 뭘 받는 거라고? 판결서에 뭘 받는 거라고 이거? 거민 받는 거예요 이거. 몇 년도 하더라도 2018년도에도 거민 받습니다. 그런 예외가 두 가지라는 게 예외가. 그래서 여러분 258페이지에 줄이나 쳐놓자. 그래서 거기 쌍가로본 거민계약서 나오죠? 그래서 거민을 받을 경우 거기 기억에 뭐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한다. 계약의 종류를 불문한다 써있죠? 다 거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증여계약서는 물론이고 공유물 분할계약서, 명의신탁 뭐에 해지, 약정이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으로 정한 게 계약이지. 자, 그래서 니은의 줄치세 뭐도 이거 판결서도 뭐예요? 조서도 뭘 받는다고? 거민을 받아야 한다. 근데 거기에 디귿에 미등기 건물, 무허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알죠? 이전 등기 하려면 뭘 받고 계약 맺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거기도 뭘 받아야 돼요? 거의 맞습니다. 무언가 건물에 계약을 맺으면 일단 뭐하고 이거 보존 등기 마치고 등기하러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자 구청 가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거민 받으라 하니 거민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계약이 아닌 경우니까 공매 경매 계약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오는 게 거기에 예외가 그거예요. 미음 줄치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미음. 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을 때는 뭘 받은 걸로? 거민을 받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비읍에 자 주택거래 신고 필증 나오죠? 그거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거민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이제 기억하라.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기업받았으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으면 거민관로 보겠다. 이렇게 예외다라고 이제 그것만 이해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자 요새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 나오죠? 262페이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요새 안 나오고 있는데 등기필 정보 나오는데 이렇게 뜨면 20회 나오고 27회 나왔으니까 재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개념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개념이니까 아까 그랬죠?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이해만 합니다. 이해만. 자 이해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언에 의한 증여라고 하면 등기를 뭐로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누가 있다는 얘기니까 의무자가 있어요.
그 유언을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 있죠? 법이 정한 자식, 법정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이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집무서 내달라는 게 공동이에요. 근데 단독일 때는 뭐예요? 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누구는 낸다는 게 이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권리자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의무자가 소송을 해서 판결로 단독을 하는데 그 의무자니까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승소한 의무자는 내는데 누구는 안 낸다고 이거 보상부 명판관은 낸다는 얘기 안 낸다는 얘기니까 안 낸다는 얘기예요. 보상부 명판관은 보가 뭐예요? 보존등기고 보가 뭐라고? 보존등기는 단독이니까 안 내고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등기도 안 내고 부가 뭐겠어요?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표시변경이죠? 이 표시변경도 뭐예요? 토지나 건물 소유권자가 하니까 이것도 단독이고 명자가 뭐라고? 등기명인에 서울에 살다가 강주로 이사 오면 등기명인에 뭐라고? 표시변경이 뭐예요? 단독이니까 안 내고 권리자가 판결 승소한 의무자는 내지만 의무자니까 자 판결로 권리자가 단독일 때 안 낸다는 얘기예요. 관공서 낸다 안 낸다? 관공서 안 낸다 이렇게 내느냐 안 내느냐 그 개념이니까 안 내는 거 보자. 그래서 그러면 263페이지에 성질상 뭐로 하는 거 이거 단독으로 하는 게 있고 그 이번에 상속 있죠? 단독이죠. 근데 그러나 줄쳐보세요. 그러나 뭐라 했어요?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므로 의무자의 등기필증을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 첨부한다. 의무자의 등기필증 첨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살아있는 자식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집무서 있죠? 그거 왜? 상속인은 소유권자니까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 의무자가 내라는 게. 그 다음에 판결이한 등기 그래서 거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경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가 뭐예요? 확정 판결 자체로 매매계약을 맺고 자 등기한다는 게 나타나므로 첨부를 요하지 않으나 줄치세요 거기 승소한 뭐라고?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뭘 내라고 이거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관공서 안 내죠? 관공서 낼 필요 없어요.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받지도 않아요. 내지도 않고 뭐라고? 받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니까 신뢰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 게. 야 그렇게만 일단 내느냐 안 내는 것만 이해합니다. 여기세요. 자 거기 여러분 265페이지 인감명 나오는데 인감명도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건 별표 작은 거 하나 해줍니다. 혹시 인감명 작은 거 하나 해두시고 인감명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인감명을 내느냐 안 내느냐 얘기인데 자 어디다 도장 찍었으니까 의무자가 집하려면 뭐예요? 인감명 찍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이거 의무자일 때 인감명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마치면 자 이 보존등기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권리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 등기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명의가 올라오면 얘한테 이 권리자한테 뭘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필 정보를 줘요. 뭘 준다고? 등기필 정보 줍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 주면 정보 주면 이 갑이 이제 뭐예요? 갑이 자 을한테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이전 등기 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의무자가 되니까 이제 반대는 뭐가 됐어 이제 의무자가 되니까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특히 소유권자니까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령도 떼어내라는 얘기 두 개를 다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갑은 두 개를 다 내야지만이 국가가 자 등기관이 확인하겠다는 자 그러면 얘 이전 등기 했죠? 소유권 취득했죠? 얘도 이제 뭐예요? 뭘 받았어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의무자일 때는 다른 사람한테 또 집팔거나 저당권 설정하거나 자 당연히 모두 내야 돼요. 인감명대란 왜 이제는 얘가 권리자일 때는 받았지만 얘가 이제 뭐가 되니까 의무자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인감명은 언제 내는 거야 이거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는 게 기본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 이 을이 지금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무슨 등기를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뭐라고 저당권 자 이런 뭐예요 설정 등기할 때 을이 뭐예요 을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인감 내고 뭐라고 등기필 정보 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뭐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은 다 뭘 만들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작년에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뭐예요 교수님 저는 저당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받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9월달인데 처음 알았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무조건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면 명의가 올라가면 뭐예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그 집문서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건 저당권은 집문서는 아니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증이라고도 얘기해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권리증 얘기하겠죠? 그래 이걸 받아야지만 이 저당권자가 이제 권리자일 때 받았잖아요. 권리자 권리 취득하고 그 얘가 이제 반대로 의무자일 때가 언제 의무자가 돼요?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얘한테 돈 갚고 말소 등기할 때는 그죠? 그러면 등기관이 병이 돈 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뭘 알고 의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필 정보 받은 거 그 번호 써라는 게 그래야지만이 아하 얘가 뭐예요? 돈 돈을 받고 뭐예요? 저당권을 뭐 해주는구나. 말소 시켜주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항상 의무자는 무슨 정보를 등기필 정보에 그 번호를 꼭 써야 됩니다. 항상 신청할 때. 그래서 이 의무자일 때가 반대로 이제 무슨 등기할 때라든가 말소 등기할 때든가 무슨 등기할 때 이거 이전 등기할 때 이게 바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 그러면 자 분명히 인감유문 이렇게 이렇게 뭐 할 때 하고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을이 설정을 해주겠죠. 설정자니까 설정해주잖아. 설정해준 사람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설정해주지.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서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유 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자 소유권이 아닌 자가 있죠? 이 병이라는 아닌 자는 자 무슨 등기하거나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한다든가 이전 등기 한다든가 아니 아니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뭘 안 내는 게 인감유만 안 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건 인감유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언제 되냐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등기필 정보가 뭐가 됐어요 이거 몇이 됐어요. 몇이 됐다는 게 몇이 됐어요. 몇이 됐다는 게. 그래서 앞에 넘어왔는데 몇이 됐다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요. 뭐 한다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죠? 낼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등기필 정보라는 건 우리가 집을 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맺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누가 이거 법무사 있죠? 법무사. 법무사한테 맡겨요. 맡기다 보니까 법무사가 이제 등기해 준 거 어디다 갖다 주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갖다 줘요.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공인중개사도 바쁘다고 깜빡 전화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샀는데 그거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요. 또 어떤 젊은 친구는 집에서 이제 심부름 다니라고 집이 이제 그 어머니가 이 투자 목적으로 자주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사하다 보니까 항상 어디 가서 엄마가 용돈 주면서 너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거기서 그 집문서 찾아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들어왔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집문서는 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는 걸 알고 있더라고.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 등기소에서 받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중개사무실에서 못 받으면 못 받으면 이제 없어졌죠. 그럼 내가 그게 언제 필요하냐면 집할 때 아니면 내가 대출 받을 때 필요한데 없잖아 지금. 그럼 법무사 사무실 가서 5만원 주고 뭘 받아야 돼요? 확인 정보를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 확인 정보를 받아야 돼. 확인 정보. 이게 대리인 보내는 거예요. 법무사 변호사. 그렇지 않으면 공중사무실 가서 그 신청서 있죠? 이 신청서에 그 의무자 작성 부분 있죠? 이 의무자 작성 부분 뒤에 의무자 작성 부분이 여기 의무자 갑 여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요?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 뭘 받아야 된다고? 공증 받다니. 공증 부번을 내면 돼요. 공증 부번. 그러면 이 출석했으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안 내도 되는데 이건 누구 보낸 거예요 지금? 대리인 보낸 거죠? 대리인 보낸 거 뭘 내란 이게 이거. 인감료 내야 됩니다. 인감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도 이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몰라. 그 뭘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가만히 문제가 나왔는데 인감료 문제가 나왔는데 그 대리인 보낼 때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긴 출석을 이게 치읓이야. 아무리 따져봐도 인감용은 동그라미 인감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동그라미가 없어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게 나오잖아. 이게 인감용. 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 생각을 하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확인이니까 인자가 있으니까 이거 뭘 내는 거구나 이거 인감료 내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하라는 게.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내가 확인해서 찍어봐라. 여기도 동그라미 보이잖아. 여긴 도대체 동그라미가 없잖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라도 자꾸만 내가, 그리고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지. 여러분, 까먹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럼 만약에 옆에서 공부하는데 옆 사람이, 저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까먹질 않아. 사귀지 말라니까. 나중에 이용당해. 항상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이건 대리인 보냈으니까 뭘 보내줘야 돼요. 내 의사를 보내줘야 돼, 인감명을. 그죠? 그게 이해됐으면, 여기 인자 들어가면, 이게 인자가 인감명이 동그라미 들어가니까, 인감명 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을 자꾸만 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여러분 책에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자, 265페이지에 쌍가리 1번 나오죠? 줄 치세요. 뭐라고?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명 내라는 얘기고. 넘겨보시면. 자, 266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봤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인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의무자로서 말소 등기하거나 뭐예요?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서 자, 신청 정보에 위임 확인 서면 또는 뭐예요? 공증서 부분 이게 나오죠? 두 가지만 나오잖아, 지금. 출석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인 보냈다는 얘기예요. 위임 확인 서면 또는 공증 부분 줄치시고 누굴 보냈다고? 대리인 보낸 거, 이게 대리인 보낸 거예요. 대리인 보냈으면 내가 안 가니까 내 의사를 뭐예요? 뭘 통해서 보내줘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본인 거 인감용을 통해서 보내줘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번을 줄쳐보시면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게요. 자, 7번 보세요.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아저씨 있죠? 이 을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조카 뭐예요? 조카 정한테 네가 공인 중개사 합격을 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라고 이제 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뭐예요? 3번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조카인 누구한테 정한테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자 시험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중 인감용을 물어보는데 뭐라 써 있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할 때 그럼 여러분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할 때는 인감용 내야 안 내요? 나 지금 질문한 거죠? 아니 잘 보세요. 아저씨가 지금 자 얘한테 가등기 해주면 얘가 의무자죠? 현재 등기부상에 뭐예요? 소유권자죠?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뭐 내줘야 돼요? 인감 내죠? 그래 지금 들으면서도 모르는데 시험장에 가면 맞출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 등기법이.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아저씨가 소유권자니까 아저씨가 해주면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은 내야 되겠지 당연히.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괜히 다 해갖고 두 개 맞지 말고 아싸리 한 14개만 딱 찍어서 해갖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확실히 3개는 찍고 나머지는 밀어갖고 5개 맞는 게 낫지. 시간 빼지. 괜히 뭐예요? 정력 낭비하지 말자. 그 얘기 지금.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시험에 떨어졌어. 시험에 떨어졌으면 뭐예요? 원래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뭐라고? 말소도 공동으로 하겠죠? 근데 이 을이라는 놈이 뭐예요? 정한테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얼굴 쳐다보기 싫다. 네 혼자 가서 말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가등기도 아니고 무슨 가등기니까 소유권의 가등기니까 이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가등기 명인 조카 거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가져오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뭘 말소할 때 가등기 말소할 때 그 가등기 명인 밑에다 쓰세요. 가등기 명인 밑에다 조카 거 뭐라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어느 학 보니까 어느 분이 다투고 있더라고. 아저씨 거냐 조카 거냐 다투고 있다. 누구 거 인감유명이라고? 조카 거에 이거 조카 거 아저씨 게 아니에요. 이거 조카 거라고 써놓으세요. 조카 써놓으세요. 조카. 누구 인감유명이라고? 조카 거기 그 266페이지 맨 위에 그 가등기 명인 밑에다가 누구 거라고? 조카 거라고 써놓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면 또 누구 건지 몰라. 아저씨 거라는 얘기인지 조카 거라는 얘기인지 모르니까 누구 거내라고? 조카 거내는 거 조카 거. 이해됐죠? 그래요. 지금 미리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조카 거내라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 뭐냐면 거기 6번에 보시면 줄 치세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경우에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의 인감료 나오죠? 그래요. 자, 그것까지만 보자. 그것까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아버지 갑이란 분이 가라고 하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4개의 부동산을 뭐예요? 남겨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자식이 누구예요? 3명입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자식이 3명이, 자, 자식 3명이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이 모든 가, 나, 다, 라 4개의 부동산에, 자, 이 뭐예요? A, B, C,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여러분 등기부상에 만약에 아버지 사망하시면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조건 아니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가 1.5예요. 그럼 뭐 자식이 만약에 3명 있다면 다 뭐예요? 갑을병 이렇게. 자, A, B, C 3명 있죠? 다 뭐예요? 아들이건 딸이건 다 뭐예요? 이거? 다 1씩입니다. 1씩. 그죠? 뭐 옛날에 뭐 0점, 시집간 딸은 0.2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무조건 1입니다. 그러면 이걸 등기부상에, 여러분 등기부상에 이 1.5라고 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안 씁니다. 등기부상에. 무슨 고스 치는 것도 아니고 0.5 이렇게. 안 써요. 다 뭐예요? 등기부상에는 이 분수 형태로 써요. 분수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1.5라고 하는 건 0.5가 3개 있다는 얘기죠? 0.5가 3개 있고, 이건 2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으니까. 야, 6세다 3개 더하면 이게 다 뭐라고 이거? 9분의 3, 등기부상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9분의 3, 9분의 1.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법이 정한 뭐예요? 상속 지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라고? 법이 정한 상속 지분이라는 거예요. 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뭐, 이거는 예외예요. 뭘 안 하니까, 협의 분할을 안 하니까 이게 법이 정해놓은 거야.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은 이게 뭐예요? 협의 분할이니까. 자, 만약에 뭐 이거를 뭐예요? 자, 아버지가 안 해주면, 여러분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항상 불만이 많은 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다 재산을 누구한테 많이 주니까. 그래 주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한 20년 전에는 뭐라고 이거? 둘째 아들이 뭐 항상 뭐예요? 재산달 모이면 뭐라고 이거? 갑자기 술 먹다가 울분이 받쳐갖고, 그 상 한번 뒤집어 엎고, 형이 나한테 준 게 뭐냐고. 그게 끝났어.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뭐예요? 이제 공기총을 쏴. 그래갖고 이제 형은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는데 형수가 안 준다고 생각하고 형수한테 쏴갖고 그래서 신문도 안 보세요? 그거 옛날에 그렇게 형수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형수. 절대 형은 나한테 어렸을 때 그 생각해서 형은 그래도 나하고 싸운 적은 있지만 나를 그렇게 동생으로 생각할 거라고 절대 형은 안 씁니다. 누굴 죽인다고 형수. 본인이 그런 형수라면 꼭 방탄조끼 입고 다니시고 했던 거네. 그러면 요새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큰아들이 뭐라고요? 동생들 다 모아놓고 뭐냐면 아버지가 뭐 해주신 남겨주신 뭐에 대해서 생상속 재산에 대해서 뭐에 갖자는 게 이거 분할에 갖자는 게요. 뭘 작성한다는 게요? 분할 협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분할 협의서.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아,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세도 지내야 되고 종중 땅도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가하고 나라고 하는 이 2개의 부동산은 2개의 부동산은 뭐예요? 내가 갖겠다고 도장 찍고 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이 둘째가 갖고 라라는 부동산은 누가 가지고 막내 갖고 도장 찍어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갖고 이제 등기하러 가려면 자, 뭘 찍었으니까 인감도장 찍었으니까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갖고 등기하러 가려면 일단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이 등기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전 등기하러 갈 거 아니야 이제. 그죠? 원인이 뭐예요? 원이 상속이겠지.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단독 신청이라 그래요? 공동이라 그래요? 원인이 상속이라며. 단독이겠지. 공동하면 아버지 깨워? 단독. 이 아들 3명이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 의무자 없지. 상속이지. 자,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자, 인감료 내라앉죠. 자, 그러면 쌍가로 3번에 인감유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서 있죠? 아까 똑같아요. 뭐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단독할 경우에 자, 단독은 의무자 없으니까 보존등기 상속등기 나오죠? 명의자의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얘기고. 환배택 등이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관공서도 안 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하필 등기할 때 소유권 확인서 필요 없고 거기 아까 방금 배운 대로 두 번째 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나오죠? 거기에 공증을 받았어. 공정서 동그라미. 공정서 받았으면 공증을 통해서
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인감임용을 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 있죠? 이거 가져가면요. 이거 가져가서 공증받으려고 그러면 공증사무실은 뭐예요? 자, 자기네 또 공증서류를 다시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이제 공증서류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공증 저기 해주면 당연히 뭐예요? 인감임용을 뭐 한 걸로 낸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감임용을 내는 적으로는 뭐예요? 자, 인감이는 자, 인감얘기니까 인감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인감이는 남자아이는 누구? 아름다운 여인의 누구하고 이거? 소유와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이렇게 해서 자, 저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병이죠? 이 뭐예요? 갑을병 하게 되면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병말이 그렇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병 소유권이 아닌 자의 뭐예요?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뭐예요? 낸다 안 낸다 이거 안 내는 게 원칙이다 그죠? 다만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을 때만 내는 것이지 원칙은 내 안 내 이거 안 낸다는 죠. 그래서 인감인은 소유와 저세상을 설정하는 것이고 내는 것이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말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소가말은 이게 소가말 할까? 소유권 가등기 말소등기죠? 소가말은 뭐해서 협상해서 뭐하지만 협상해서 내지만 협상이 뭐예요? 협의상소 뭐라고? 협의상소 이거 상속재산 협의 뭐라고? 협의상소 반대로 취득시효 취득하듯이 협의상소 자 협상해서 내지만 뭐예요? 자 우리 이 보존능기 똑같아 이거 보상부 명판과는 자 보상부 이렇게 보상부 명판과는 자 뭐해서 공증받아 낸다 안 낸다 공증받아 안 된다 이게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여러분 그 노트에 암기 방법 몇 페이지에 그거 써놨어요 인감님이 한번 외워둡니다 몇 페이지에 뒤에 30 몇 페이지에 40페이지인가요? 뒤에 40페이지에 거기 인감인은 써 있습니다 40페이지 위에 14번 있죠? 14번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267페이지에 제출할 인감용에서 특히 2번 있죠? 동그라미 법정대리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미성년자는 인감용이 없으니까 자 법정대리 등기할 때는 누구 거 내라고 법정대리 거 내라고 2번 줄치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있죠? 그래요 외국인이 아닌 누구 이거 제외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 있죠? 한국 최후 주소지나 요즘 본적지란 말을 안 써요. 호적이란 말을 없애갖고 본적지가 아니라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최후 주소지나 뭐예요? 등록지라고 쓰세요. 고치세요. 뭐라고? 등록지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등록지 인감임용을 첨부한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임용 내는 게 아니라 자 거기 26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출할 인감용 동그라미 번 외국인이 아닌 누구 제외국민은 그 밑에 줄에 한국의 뭐예요?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란 말이 요새 본적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도 본적지 호적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지를 하면 돼요. 하여튼 그 구별하세요 그거.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 가족관계 등록부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록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본적지 아닙니다. 그 요새 본적이란 말 안 써요.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맨날 본적지 어디나고 어렸을 때 외우고 못 외우면 선생한테 조 맞고 그 지겨 죽겠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록지예요. 등록지 인감용.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고?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용 낸다. 그러면 튄다 그랬어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5번 유효기간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네 3개월. 몇 개월? 3개월. 몇 개월? 3개월. 그죠? 딱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1개월, 인감임용 몇 개월? 3개월. 그래요. 그 3개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번에 사용용도 나오는데 자 거기 기억이 이렇게 썼어요. 매매를 원인을 한 이전등기 할 경우에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그 매도인감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내가 만약에 뭐 하려면 집을 팔려면 그 매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마지막 잔금 줄 때 마지막 날 모일 때 뭘 가져오라고? 인감임용 꼭 떼어갖고 오시라 그래요. 인감임용 꼭 떼어갖고 오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인감료 내는데 그러면 동사무 가서 인감 떼러 가죠? 그 동사무소 직원이 꼭 물어봅니다. 무슨 용으로 용도가 뭐냐고 꼭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나 집 팔라 그러냐? 집 팔라 그런다 그러면 뭘 달라 그러냐면 그 매수자를 표시를 써야 되니까 그 계약서 갖고 있거나 뭘 달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인감용 뛸 때 이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사는 사람 매수자의 표시를 써요. 매수자에 뭘 쓰고 이름을 쓰고 그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 쓰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이 주소지 이렇게 꼭 씁니다. 이거 매수자 표시를 꼭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간을 건너뛴 사람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자가 전화 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매도인 선생님 바쁘지 않으시면 제가 뭐예요? 문자로 자 명의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뭐 하나 띄워달라고 인감료 떼려 하는 사람 있죠? 그 뭐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중간생각 등기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중간생각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이 매도용 인감료는 무슨 표시가 돼 있다고? 매수 표시 꼭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고 이전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뭘 내야 된다고? 매도용 인감료 꼭 냅니다.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안 받아 등기 받아주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외의 등기죠? 이렇게 뭐예요? 뭐라면 소유권 매매를 위한 이전등기가 아니라 증여든 뭐예요? 교환이든 그 다음에 설정등기 할 때죠? 그럼 만약에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 이렇게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는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저당권이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매도인감 유명됐습니다. 그럼 뭐가 틀려요? 용도가 서로 틀리죠? 이거 등기 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그냥 몇 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만 내면 되지 필요 없다니까.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여기 니은의 매도용 이외의 경우에는 뭐예요? 그 용도를 기재한 것은 아니나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용을 자 줄치세요. 뭐라고?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용을 뭐 할 때 근저당 등기할 때 첨부해도 뭐라고? 무방하다 써있죠? 그래요. 무방하다. 자, 그 인감용 그 정도만 이해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